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한여름에도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는 계속됩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차는 2차 레인지로버입니다. 랜드로버의 최고급 SUV죠.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 차를 통해서 브리티시 럭셔리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인지로버 1970년에 럭셔리 SUV를 표방하면서 첫 데뷔를 했죠. 그때가 6월이었는데요. 이제 2020년 6월 딱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의 시승이 뜻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에는 모두 7개 트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그리고 롱힐 베이스, 셔틀 베이스, 보그, 오토바이오그래피, SVA 오토바이오그래피,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모두 7개 트림이 국내 시판 중인데요. 오늘 제가 탈 모델은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5.0 슈퍼차저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힐 베이스 트림입니다. 판매 가격 거의 2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많겠죠. 이 차 레인지로버 타고 브리티시 럭셔리 SUV 세계로 빠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아시죠? 네, 이 차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차체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데요. 승차할 때는 혹은 짐을 실을 때는 표준 높이에서 마이너스 50mm, 그러니까 50mm 차체를 더 낮춰줍니다. 주행할 때는 정상 높이가 되고요. 오프로드에서 올라서면 최대 70mm까지 더 높아집니다. 한번 보시죠. 차체 높이를 최대한 낮췄고요. 액세스 높이입니다. 정상 높이가 되고요. 또 더 올리게 되면 오프로드 높이가 되는 거죠. 차체가 쓱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주행 모드를 로우 레인지를 택하고요. 그리고 차체를 더 높일 수가 있죠. 차체를 최대한 높이면 정상 높이에서 70mm, 그러니까 약 7cm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이 높이를 통해서 강을 건넌다 할 때 최대 도광할 수 있는 물의 깊이는 약 900mm에 달합니다. 90cm, 거의 1m에 가까운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에도 최적화된,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강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이 차체 높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레인지고요. 정상 높이입니다. 액세스 높이, 차에 타고 내릴 때는 이 높이가 되는 거죠. 앞모습 보시죠. 아주 특색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한쪽에 랜드로버 배지가 들어와 있죠. 레인지로버 네이밍이 들어와 있고요. 좌우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입니다. 좀 더 지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어두운 길에서도 최고의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상대편 대항차 혹은 보행자들의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아주 똑똑한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라이팅 시스템도 있죠. 차의 진행 방향으로 빛을 밝혀주는 그런 기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보닛 아래쪽에 보닛 좌우측으로 이런 디자인 요소들, 마치 짐승의 발톱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면에 대해서 수평축을 강조하는, 그래서 견고한 이미지를 전해주는 단단한 앞모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참 길죠. 자, 차체 전체 길이가 5200mm, 앞뒤 축간거리,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3120m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앞뒤로 길고 좌우로도 넓죠. 차체 폭이 1980mm, 차체 높이는 1840mm에 달합니다. 견고한 수평 라인을 강조하는 벨트 라인과 캐릭터 라인, 그리고 차체 하단부에 강조되어 있는 이런 크롬 라인들, 휠하우스 뒤편으로 이런 강한 디자인 포인트들을 줘서 전체적으로 개성이 강한 측면 모습을 완성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플로팅 루프입니다. 마치 지붕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각 ABCD 필러를 블랙 필러로 처리를 해서 마치 지붕이 떠 있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노리는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275R 21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45 시리즈 21인치 타이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지붕을 따라서 짧은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와 있고요. 좌우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사각형으로 아주 단정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의 테두리가 측면을 살짝 파고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 P525 트림 이름이지만 차의 출력을 트림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범퍼 하단 좌우로 두 개의 배기구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리어 게이트는 상하로 이중으로 열립니다. 위로 열리고요. 이 부분을 내리면 이렇게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짐을 싣고 내리기 쉽게 아랫부분을 또 따로 접을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차체의 높이를 좀 낮춰서, 그러니까 50mm 더 낮춰서 좀 더 쉽게 짐을 싣고 내릴 수가 있고요. 다 실었다면 이제 이렇게 차체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대로 이렇게 차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낮추면 이렇게 걸터 앉을 정도,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걸터 앉을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와 있고요. 양옆에 이 버튼을 누르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접을 수도 있고 다 접을 수도 있고, 이 버튼을 조절을 해서 일일이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694리터에서 최대 뒷좌석을 접으면 1908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운전석 뒷좌석에 앉는데요, 그 앞뒤 공간을 재보기 위해서죠.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뒤 공간, 무릎 앞 공간, 머리 윗 공간 따로 재볼 필요가 없이 아주 최대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길이가 길이인데다가 롱 휠베이스까지 긴 차여서 무릎 앞 공간 따로 재볼 필요가 없습니다. 태평양처럼 넓은 공간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좋겠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반, 전혀 압박감이 없고 탁 트인 개방감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급스럽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딱 느끼는 첫 느낌, 야 진짜 고급이다 라는 얘기죠. 자, 리어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입니다. 아주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가죽 시트로 시트를 만들어서요, 시트에 폭 안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자, 이 부분 내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시트를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조수석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전등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접기 전에 이 부분 보죠.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10인치 모니터가 활성화되죠. 자,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인데요, 10.2인치입니다. 정확하게 10.2인치인데 HD급 화질을 지원을 하죠. 라디오, 미디어 라이브러리,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미디어를 즐길 수가 있고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시트에 열선과 냉풍 그리고 마사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조수석 이렇게 안마 시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디오, 메리디안 오디오 들어와 있죠. 모두 19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 보면 차창, 실내등, 독서등 이런 부분을 다 더 가서는 이후 일단은 터치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터치 버튼으로 사용을 하게 했고요. 버튼을 내리면 원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되죠. 그리고 차창이 상당히 낮게 내려오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요, 제 어깨보다 한참 밑으로 차창의 벨트 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개방감 전해주는 요소가 되겠죠. 지금 4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 팔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트를 세우면 뒷좌석에 또 3인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앞으로 쭉 버튼을 눌러서 오르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암레스트를 더 확장시키면 가운데 숨어 있는 컵홀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게 전동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어쩌면 뒷좌석의 하이라이트, 럭셔리 SUV의 어떤 최고점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완전히 접어버릴 수가 있죠. 원 버튼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 한 번으로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멀리 나가는 거죠. 일자형으로 시트를 뒤로 한 칸 누이면 발받침이 나오고요. 발받침이 이렇게 나오고 무릎 받침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런 정도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폼이 나나요? 뭔가의 업무에,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난 뒤에 이동하는 중에는 이렇게 아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쉬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UV지만 최고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기능들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차 한때 사막의 롤스로이스로 불렸을 만큼 어떤 그 최고급 SUV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가졌던 차입니다.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속속 SUV 모델들을 내놓고 있어서 레인지로버의 이상이 과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최고급 럭셔리 SUV의 원조 시작은 바로 레인지로버였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그 고급스러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안쪽 열어보면 이런 그 간단한 메모장 정도, 볼펜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하나를 더 열면 이런 수납 공간 만날 수 있습니다. 뒤로 USB 포트 2개, HDMI 단자 2개 적용되어 있어서요. HDMI 단자를 이용해서 이 모니터와 연결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된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붕 위로는 아주 선루프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요. 지붕은 아주 촉감이 좋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일렬의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이런 수납 공간도 들어와 있죠. 수납 공간 들어와 있고요. 아주 제법 깊어요. 어우, 제 팔이 쑥 들어가는데요. 아주 깊은 수납 공간, 그리고 12V 전원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좌우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 조절, 공조 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USB 포트 2개, 5V짜리 충전용 USB 포트, 그리고 좌우로 다시 12V 전원구 들어와 있죠. 그래서 뒷좌석에서 전원과 충분한 전원 사용할 수 있을 테고요. 브리티시 럭셔리를 표방할 만한 최고급 SUV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뒷좌석입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도어의 느낌, 들어올 때 도어의 느낌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도어의 무게감을 통해서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감성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감성 품질이라는 거죠. 감성 품질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이 차 보통이 아니네, 되게 고급이다, 이런 느낌 받게 되는데요. 일단 나무부터 야, 이게 진짜 나무구나 라는 게 딱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질감,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커버의 작동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이 안에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센터 콘솔 열어보면 핸드폰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갖추고 있고, 한 번 더 열면 보냉 기능을 갖춘 이 콘솔 박스, 센터 콘솔 박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우, 이 안에 손을 넣어보니까 아주 차가운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음료를 차갑게 보관하는 그런 그 냉장고의 기능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여름철에 아주 고마운 부분이 되겠죠. 냉장은 2단계로, 그리고 그 앞에 유심카드 슬롯 있고요.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넓죠? 운전석에서 보면 앞뒤의 넓이보다 좌우 폭의 넓이가 먼저 다가오는데요. 오른쪽 발을 쭉 펴도 오른쪽 차창에 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바짝 드러내서 몸을 기울여야 겨우 왼쪽 창을, 오른쪽 창을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넓은 넓이를 가지고 있죠. 이 차의 차폭 1985mm, 거의 2m에 육박하는 그런 차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3인치 모니터로 계기판, 그리고 10.2인치 모니터, 2개의 모니터로 센터페이시아를 구성을 하고 있죠. 이른바 터치 프로 듀오라고 이름 붙여진 2개의 모니터입니다. 10인치 모니터로 아주 HD급 화질을 구현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 아주 깔끔한 화면을 만날 수가 있죠.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있고 미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거 그대로 한번 맞추면 네,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니까. USB,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추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어 미디어 앞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네요. 좌우에 시스템 끄고 끄고 할 수가 있고요. 화면 분할해서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분할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코치하는 기능도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로 차의 앞뒤 전후 좌우를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번 클릭하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크게 띄워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차체가 커서 여기저기 좀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발렌 모드 지원을 합니다. 유심 카드를 집어넣으면 이제 웹브라우저 이런 멀티미디어 온라인 환경에 접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4x4i 4륜구동 시스템이죠. 오프로드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 볼 수가 있는데요. 오프로드 정보, 센터 디퍼런셜, 리어 디퍼런셜 제각각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센터 럭도 가능하고 리어 럭도 가능합니다. 센터 디퍼런셜 럭을 사용을 하면 앞뒤 토크 배분을 50대 50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좌우로도 토크 배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거죠. 앞뒤로 지금 0도, 좌우로는 마이너스 1도,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침판, 오프로드에서 다양한 주행 정보들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로우 트랙션 출발, 미끄러운 길에서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운전 보조 기능, 다양한 카메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구동축의 구동력 배분 현황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오프로드에서는 차체가 더 올라갑니다. 정상 높이가 1.87m인데요. 오프로드 높이는 1.94m가 되죠. 그만큼 더 높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오프로드에서의 최저지상고 0.29m겠죠. 290mm 정도, 29cm 정도, 거의 30cm 정도 바닥 공간을, 로드 클리어런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응급상황 알림, 이머전시 콜. 이 부분에 보면 SS 버튼이 있죠. 긴급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콜센터와 연결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정비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데 차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다라든가 뭔가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올라와 있고요. 터치프로 듀오 두 개의 모니터인데요. 아래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을 모아놨습니다. 실내 온도, 공조장치들을 좌우 분리해서 혹은 동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열선 누르면 웨이브, 그러니까 마사지 기능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폰 통화를 할 수도 있네. 그리고 차량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리언 리스폰스 2 기능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러면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르면 오토 모드가 되고요. 올라오면 7개의 주행 모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이내믹 프로그램, 스포츠 모드가 될 테고요. 에코,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여기서부터 오프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진흙 프로그램, 모래, 암벽 등반 프로그램, 이렇게 7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저것 귀찮다 라고 하면 그냥 누르면 오토 모드가 되는 거죠. 온로드에서는 그냥 오토 모드 택하고 움직이면 괜찮지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하는 변속 레버 들어와 있죠. P, R, N, D, 그리고 약간 눌러서 한 번 더 돌리면 S, 스포츠 모드도 변속 레버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쭉 내려오면 ESC 오프,
자동 테레인 리스폰스 DSC 켜짐, DSC를 조작할 수 있고요. 다운힐 어시스트, 올터레인 프로그레스 컨트롤. 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일종의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죠. 다운힐 어시스트, 디센트 컨트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이 차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은 차체의 높이를 이렇게 액세스 높이 제일 낮추면 액세스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면 정상 높이로 올라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오프로드 높이까지 차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힐 디센트 컨트롤이네요. 다운힐 어시스트, 저속 크루즈 기능이죠. 오프로드에서 일정 속도로, 여기 보니까 약 35km 정도 속도 이내에서 운전자가 굳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차체가 스스로 속도를 컨트롤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특히 내리막길 갈 때 아주 유용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차에서 요즘 뭐 SUV라고는 하지만 보통의 SUV에서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 로우 레인지를 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N에, 변속 레버를 N에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로우 레인지를 선택을 하면 4L 모드가 되는 거죠. 좀 더 강한 기어비를 통해서, 좀 더 낮은 기어비를 통해서 좀 더 강한 구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주 거친 길, 험한 길, 혹은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 혹은 진흙밭, 험한 길 이런 데서 빠져나갈 때, 탈출할 때 로우 기어를 선택을 하면 좀 더 아주 강한 구동력을 통해서 차를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뒷차축이 잠겼죠. 리어 디퍼렌셜이 잠긴 채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강한 구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센터 디퍼렌셜도 잠깁니다. 그러면 앞뒤로도 구동축이 직결되면서 좀 더 강한 힘을 앞뒤로 고르게 보내게 되는 거죠. 오프로드에서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차 타고 오프로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이 차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아주 비싼 차죠. 오프로드에 들어섰다가 행여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제가 가난해서 거기까지 책임질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차 타고 오프로드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오프로드 모드를 택하고, 진흙 프로그램을 택하고, 로우 기어를 택했더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형상이 바뀝니다. 보통 때 보여주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좌우에, 앞뒤 좌우의 기울기, 그리고 나침판 방향, 변속 레버의 위치, 그리고 타이어의 방향,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속도, 이런 부분들 보여주는데요.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또 모아놨다 싶으네요. 이제 글로브 박스는 상하 2단계로 열립니다. 위로도 이렇게 열리고요. 아래 부분도 이렇게 따로 별도로 열리게 되죠. 그래서 2층 구조의 글로브 박스다 라는 얘기고, 자, 이제 스티어링을 한번 보실까요? 돌렸죠.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합니다. 차체 사이즈를 보면 3회전보다 3.5회전, 4회전까지는 좀 심했다 싶더라도요, 3.5회전까지 가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인데, 딱 3회전으로 스티어링 휠 락투랑 조향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중형 SUV에 약 2.5회전 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의 덩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법 타이트한 그런 조향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 부분 한번 보죠. 충돌 방지, 스티어링 보조, 제한속도 인지 기능,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주차 알림 하죠.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버튼들, 스티어링 오른쪽에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 전화, 즐겨찾기, 볼륨, 채널 선택 버튼들 들어와 있고, 자, 워낙 그 고급 차가 돼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듯 합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누르시고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차들이 많네요. 날씨는 화창하고 외기온도 34도, 제법 더운 날씨입니다. 차체가 높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지금 70, 80 정도의 속도인데,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넘어갈 때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에코 모드로 일단 오토 모드로 가죠. 오토 모드로 가고요. 자, 앞에 빨래판 길이라고 하죠. 노면에 자잘한 굴곡을 계속 넣어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빨래판 길 올라섰습니다. 타이어가 지속적으로 그 굴곡을 넘어가는 느낌 전해져 오지만 그게 차체의 흔들림으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차체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어가 이런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정도의 느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반응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야는 시원하네요. 앞창도 그렇고 옆창도 지금 어깨 한참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만큼 차창을 넓게 배치를 해서 운전석에서 탁 트인 시야, 탁 트인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자동 8단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죠. 자, 시속 100에서 RPM 8단이고요. 약 1400, 150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죠. 7, 6, 5, 4, 3단 내려갈까요? 예, 3단까지 내려가네요. 3단 46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3단 4600에서 8단 1400 정도 구간에서 시속 100을 커버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시속 105km를 넘어서면 105k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차체 높이를 약 15mm 더 낮춰줍니다. 노면 잡소리는 아예 없고요. 아예 안 들리고 아주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가 신경을 써서 들어보면 들리는 정도입니다. 무심코 운전하면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고요. 자, 고속주행을 쭉 끌어가는데요. 아주 하체가 단단해지고 차체 반응이 그냥 순간적으로 직결감 있는 이런 가속 반응 만나게 됩니다. 엔진 사운드도 이런 걸 보고 으르렁거린다고 얘기를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포츠카 못지않은 고성능 세단 못지않은 아주 강한 가속감 느끼게 됩니다. 자, 커브가 몇 차례 이어지는 길인데요. 주행보조 장치 한번 체크를 해보죠.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시속 90km에 맞추고요. 자, 차로 인식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차로를 따라서 커브를 잘 돌아 나가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을 잡아라 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자, 랜드로버는 이 차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조향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을 때 작동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도 작동하는 것 알 수 있는데요. 굳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을 때 작동한다라는 것, 안전을 위한 조치죠.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차를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말라라는 얘기겠죠. 자, 525마력 63.8kgm의 토크, 출력도 출력이고 토크도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강한 힘을 고성능을 확보한 모델로 보이는데요. 제 사륜구동 시스템 당연히 갖추고 있죠. 거기에 주행 속도에 반응하는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 21인치 타이어 27545R21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잘 조화를 이뤄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속주행을 할 때는 굳이 계기판 혹은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이런 부분들 보려고 시선을 분산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들은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바람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엔진 소리는 끝까지 살아있고요. 야, 이 속도에서도 이런 정도의 차체를 가진 차가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자, 이 차 어댑티브 다이나믹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당 500회 정도 도로 상태를 모니터하면서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어떤 그 주행 상황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상당히 높죠. 최저 지상고도 높고요. 무게중심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현재 높은 차입니다. 시속 100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을 만나게 될지요. 지금 시속 100에 세팅을 했고요. 갑니다. 앞뒤에 차가 없는 거 확인했고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주 브레이크에 그 몸을 실어서 체중을 태워서 제동을 했는데 차가 상당히 높은데 앞이 그렇게 숙여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뒤도 같이 주저앉아서 수평을 유지한달까요. 강하게 확 그 처음서부터 반응하는 게 아니라 초기 반응서부터 여유있게 좀 부드럽게 제동을 받아내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코너링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 토크 벡터링과 유사한 기능이죠. 브레이크를 통해서 코너에서의 구동력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속도를 좀 끌어올린 뒤에 이 정도면 밀려나지 싶은데 차는 약간 기우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무래도 차체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차체가 기우는 느낌은 있지만 잘 버텨줍니다. 타이어도 지금 노면 온도도 상당히 뜨거울 텐데요. 조용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요. 상당히 극한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차체가 기우는 것을 받아내면서도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잘 버텨주는, 그러면서 코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내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8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 525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아주 고속주행의 한계 속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빠른 고속주행 상황에서도 바람소리가 의외로 상대적으로 적게 들린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레인지로버 상당히 역사가 깊은 모델이죠. 1970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994년 3세대 모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94년, 95년 이때 이제 한국에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랜드로버는 BMW가 관리하던 브랜드였죠. 랜드로버가 BMW로 넘어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BMW 코리아가 랜드로버를 관리를 했고 레인지로버도 그때 시승을 했었는데요. 레인지로버 타고 유명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거친 길 트랜스퍼 케이스 로우 레인지를 이용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올라갔던 기억 생생한데요. 그때만 해도 부변속기 트랜스퍼 기어 아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변속 레버가 추가로 더 있었죠. 그런 기억도 나고요. GPS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2차 제로백 타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자, 주행 모드 다이나믹 세팅을 하고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가속 성능만으로 본다면 SUV가 아니라 고성능 세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느낌상으로도 상당히 가속 시간과 거리 상당히 짧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했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통해서 이 차의 정확한 제로백 타임 알아보도록 하죠.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5.5km입니다. 5등급 등급 얘기할 것도 없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연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이 차의 최고 연비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는 의미로 연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지요. 일단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야 되겠죠. 에어컨 약 20도로 2단계 정도로 작동을 시키고요. 자, 에코 데이터 화면을 보면서 가면 좀 더 연비 주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자유로 벗어나서 행주대교로 건너가겠습니다. 연비 8.3 리터 퍼 100km 기록했습니다. 약 12km, 리터당 12km 정도 달리는 연비인데요. 공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우수한 배 이상 가는 연비를 보였다 싶은 거죠. 이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서 연비 테스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쭉 따라서 한강철교 밑에까지 달려왔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정속주행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들이 많아지네요. 교통체증이 시작됐습니다. 8.3리터 퍼 100km, 약 12km, 리터당 12km 전후의 연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를 타고 만날 수 있는 최고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교도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멈춰 섰고요. 연비 10.7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9.34km, 9.3km 정도 가는 연비인 거죠.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온 최종 연비 10.7리터 퍼 100km, 약 9.3km per 리터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SUV 렌지로버 5.0 슈퍼차저 오토바이오그래피 트림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주행거리 55.1km, 평균 속도 시속 44km였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연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최고급 하이엔드급 럭셔리 SUV라고는 하지만 너무 연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을 해서 철판을 쓰지 않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2.6톤을 넘어가죠. 2600kg를 넘어가는 몸무게, 그리고 5리터에 달하는 배기량, 고성능을 확보하는 데는 좋지만 리터당 5.5kg라는 연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걸이 이 부분요, 이 부분 굳이 없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센터 콘솔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팔걸이 역할까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팔걸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팔걸이는 굳이 없어도 좋지 않을까, 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요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뒷좌석에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 충돌 사고 시에도 몸이 안전띠가 몸을 잡아주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안전띠를 안 하는 상황도 고려는 해야죠. 그렇다고 본다면 뒷좌석에 이렇게 승객과 가까운 거리에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한 디자인은 아니다 라는 얘기이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없습니다. 이 콘솔 박스 상단부에 별도 공간에 이렇게 스마트폰 넣어놓기에 딱 좋은 공간은 있는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은 없네요. 이 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쯤 집어 넣었으면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렌지로버를 타면서 느끼게 되는 아주 사소한 불편 혹은 불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좀 더 편하게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렌지로버 시승을 했습니다. 브리티시 럭셔리란 이런 것 이 차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급스러움을 뛰어넘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지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뒷좌석 오너석에서의 느낌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죽과 나무 그리고 금속 재질을 적절하게 소화를 하고 있고, 또한 최고급 메르디앙 오디오를 적용을 해서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의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만큼 호화롭고 럭셔리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SUV라고는 하지만 장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스포츠카의 모습, 또한 SUV 본연의 모습, 또 아주 편안한 럭셔리 세단의 모습, 이 차 안에서 다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중저소속에서는 물론이고 아주 높은 속도영에까지 치고 나가면서도 느끼게 되는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주행 자세,
그리고 스포츠카 뺨칠 정도의, 때로는 스포츠카를 추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의 놀라운 가속력, 주행 안정감, 코너링 성능, 이런 부분들 다른 SUV에서는 좀 만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이 1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 2억 4,427만 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아무나 다가설 수 있는 가격은 아닐 겁니다. 아무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럭셔리 SUV라고 얘기할 수 없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차 가까이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그런 드림카로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